자,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 관련 회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의 좀 특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부자 매도가 크게 증가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으로는 다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아이온큐, 한국인들이 많이 아는 회사이죠. 티커는 아이온큐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포커스는 이온 트랩 양자라는 기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가총액은 9빌리언 달러로 다른 양자 회사들보다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요. 올해 270% 상승했고, 특이점으로는 한국인 투자자 비중이 30%나 됩니다. 그리고 CEO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특이점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리게티 컴퓨팅, 티커 RGTI이고 기술 포커스는 초전도체 프로세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5빌리언 달러로 아이온큐 시가총액 대비해서 50% 정도 되고 올해 1750%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국인 투자자 비중이 2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아이온큐 다음으로 가장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양자 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D-Wave 퀀텀, 티커 QBTS이고 양자 어닐링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67빌리언 달러로 아이온큐 대비 28% 그리고 올해 1100%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은 퀀텀 컴퓨팅인데 티커 QUBT, 나노포토닉 기술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시가총액은 D-Wave랑 비슷합니다. 올해 2000%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은 CLSQ, 티커명 LAES. 이 CLSQ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이 마지막에 Q가 퀀텀이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포스트 양자 암호화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시대가 온다면 그 양자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안에 초점을 맞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00밀리언 달러로 아이온큐 대비 10% 정도 시가총액이 되고요. 올해 67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퀀텀 SI가 있는데 티커명 QSI, 생명공학 쪽이에요. 시가총액 860밀리언으로 CLSQ랑 비슷하고 그리고 올해 76%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할 건데 아마도 생명공학 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좀 약했어요. 퀀텀 SI가 주가로 봤을 때는 제일 못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인 이 퀀텀 섹터들이 상승을 한다면 이제 막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Arcuit 퀀텀, 티커명 ARQQ, 양자 암호화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가총액은 500밀리언 달러로 아이온큐 대비 5% 정도 되고 올해 256%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퀀텀 콜프가 있는데 티커명 QMCO, 데이터 저장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359밀리언 달러로 시가총액이 제일 작고요. 아이온큐 대비 3.87%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940%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에 상장된 순수 양자 컴퓨팅 주식 관련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간단하게 퀀텀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QTUM이라고 Defiance라는 자선 운용사에서 내놓은 ETF가 있는데 퀀텀 관련해서는 QTUM이라는 ETF 밖에는 없습니다.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타나시오에 따르면 앞으로 더 많은 퀀텀 관련된 ETF가 나와도 놀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이 ETF로 들어온 자금이 2023년에 대비해서 거의 7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23년에는 50 정도 들어왔는데 2024년에는 350에 가까이 자금이 들어왔어요. 참고로 이 QTUM ETF 안에는 다양하게 순수 양자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TSM, 타이완 세미컨덕터도 1.4% 정도 들어가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 1.4%, 펠란티어 1.5%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게 QBTS, RGTI 그리고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D-Wave 퀀텀은 3.3% 들고 있고 리게티 컴퓨팅은 3.2%, 아이온큐는 2.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자 회사들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주가 움직임은 잘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리게티도 그렇고 ARQQ도 수직 상승 그래프가 보이고 최근에 내부자 매도가 많았던 QBTS도 주가가 1불 미만에서 10불까지 수직 상승했고 11월 달에 내부자 매도가 많았던 퀀텀 콜프도 수직 상승했고 양자 섹터가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테마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기술 그리고 혁신 쪽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퀀텀이 AI랑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섹터였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 퀀텀 콜프 올해 900%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이 300밀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상승했던 거를 제외하면 30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어서 조금만 매수를 해도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시장의 유동성이 넘칩니다. 올해만 해도 S&P가 26%나 상승했고 신고가를 거의 매일 갱신했죠.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 2000도 지금 신고가 근처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고 이제 새로운 혁신, 이제 AI 다음으로 뭐가 될 것이냐 라고 찾는 와중에 이 양자 섹터가 대두가 되고 시가총액도 작아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 겁니다. 이 양자 회사들이 차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고 일단 좀 특이한 점들만 집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인 계좌 보유 금액을 보면 리게티 컴퓨팅이 20위이고 780밀리언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시가총액이 4.5빌리언 달러인 걸 보면 계산을 해보면 20% 정도가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30% 정도 들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리게티 컴퓨팅. 최근에 리게티 컴퓨팅이 84큐비트 엔카3 시스템 출시를 하고 이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라는 거를 99.5% 달성했어요. 이 뉴스가 나오고 17% 상승했었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보면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매도가 좀 있었고요. 올해는 거의 매도가 없었는데 눈에 띄게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매도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매도한 걸 보면 이 데니스 리처드라는 전 오피서 약 10밀리언 달러 팔았고 존슨 그리고 클래프턴도 팔았는데 규모가 큰 것들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이것들은 다 규모가 작아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도 중에서 이 벤처 파트너스, 벤처 투자한 기업들이 이렇게 파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뭐 크게 팔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아주 초창기에 투자했던 이 벤처 캐피털들 매도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0밀리언 달러 정도 팔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양자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내부자들이 막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좀 많이 팔았고 그 이후로도 뭐 딱히 11월달 12월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매도는 없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을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20%였다가 이제 16%로 공매도 비중이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서 뭐 숏스퀴즈가 난 걸 수도 있고요. 자, 이제 D-Wave 퀀텀 확인해 볼게요. 티커는 QBTS. 내부자 매도가 12월 달에 확 눈에 띄게 보이네요. 퍼블릭 섹터 펜션 인베스트먼트에서 팔았는데 이 회사는 공공부문 연금 투자 회사네요. 1999년에 설립이 되었고 연금 투자 회사입니다.
연금 회사가 뭐 다양한 이유로 매도를 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26%이고 11월 달에 공매도 비중이 12%였던 걸 감안하면 이 공매도 비중이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퀀텀 컴퓨팅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는 QUBT이고 마찬가지로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네요. 공매도 비중은 3%였는데 11월 달에 주가가 오르면서 공매도 비중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내부자 매도는 안 보이고요. 유상증자를 좀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네요. 현금 흐름도 보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네요. 매출도 2022년부터 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COSQ 회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는 LAES이고 이 회사는 12월 달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고 0.39 달러에서 1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12월 달 공매도 비중은 11%였는데 이제 40%나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도 아직 내부자 매도 정보는 없고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2023년에 유상증자를 했네요. 적자 기업이고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증가한 거 비교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네요. 특이점으로는 이 회사는 최근에 회사 이름을 바꿨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퀀텀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퀀텀 SI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명 QSI이고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좀 떨어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네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차세대 단백질 시퀀싱 신규 라이브러리 준비 키트 출시하고 10% 뛰었고 최근에 로스버그 조나탄이라는 이사가 매도를 했네요. 3.34불에 매도를 했습니다. 300만 주 팔았고 그런데 이 이사가 총 이 정도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정도를 팔았는데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보유량 중에서 2%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매도는 아닌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다음 회사 Arcade Quantum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명 ARQQ 11월 말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하는 회사네요.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매출도 딱히 좋지는 않아 보이고 적자 기업이네요. 내부자 매도가 보이긴 한데 뭐 큰 거는 안 보이고 10만 불어치 폴이라는 이사가 팔았습니다. 12월 16일에 현금 흐름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유상증자를 뭐 당장 내일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유상증자를 해서 그 자금으로 빚을 갚아서 이제 다음 비즈니스를 위해서 좋은 도약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금을 사용하면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특이점으로는 이 회사는 영국 회사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퀀텀 콜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회사이고 데이터 저장 회사 그리고 올해 900%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QMCO이고 마찬가지로 11월 말부터 올랐네요. 공통점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퀀텀 회사들은 11월 말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구글이 윌로우 칩을 내놓고 난 뒤로부터 12월 10일부터 주가가 올랐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11월 달에 내부자 매도가 보입니다. 뭐 많아봤자 2만 불 정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퍼센테지로 보면 꽤 되네요. 3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2,500주를 팔았으니까 뭐 거의 한 8% 정도 이 CFO가 팔았고 좀 아까울 것 같아요. 11월 달에 매도를 했으면 이 상승을 놓쳤다라는 건데 어쨌든 퀀텀 콜프 내부자들 매도가 크지는 않지만 보유량으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비중도 증가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공매도 비중이 5%였는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20%까지 공매도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적자 기업이고 매출도 막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양자 섹터에 있는 개별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